자전거 생각보다 진짜 잘 나가는데요. 와, 대박인데? 뭐야, 벌써 37이야? 이 제품은 국내 브랜드인 예거의 입문용 로드 자전거인 사라토가 1입니다. 이 제품의 전체 사양을 간단히 정리하면 알루미늄 프레임에 일체형 핸들바가 달려 있어서 풀 인터널 케이블링을 적용을 했고요. 시마노 클라리스 16단 구동계와 시마노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된 입문용 로드 자전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사라토가만의 장점들이 눈에 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자전거의 외관과 컬러인데요. 일체형 핸들바와 풀 인터널 케이블로 정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고요. 두툼한 다운튜브와 그리고 C포스트, 또 뒷바퀴를 따라 흐르는 C튜브 등 프레임 곳곳에 에어로한 디자인의 모습들이 있어서 요즘 유행하는 에어로 스타일의 로드 자전거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데칼도 보통 다운튜브에 이렇게 눈에 크게 띄게 적용하는 게 보통인데 이 제품은 다운튜브에는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이 자전거 고유의 컬러만 보여주고요. 브랜드명은 포크 부분에 크게 적어 놓고요. 그리고 사라토가라는 제품명은 C튜브 쪽에 아주 작게 적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보는 분들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깔끔하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각 컬러에 맞게 과하지 않고 너무 튀지 않게 데칼 컬러를 조합해서 디자인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컬러 조합이 아주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품의 컬러도 아주 신경 써서 잘 뽑은 느낌이 듭니다. 먼저 가장 인기 있을 것 같은 무광 블랙 컬러는 정말 고급스럽게 잘 나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칼이 전혀 튀지 않고 자전거의 컬러와 잘 어울리게 적용된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리고 펄 화이트 컬러에는 카멜레온 컬러 같은 미러 데칼이 적용되었는데요. 제가 시승한 다크 크롬 컬러에도 미러 데칼로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이 펄 화이트에도 데칼이 너무 잘 어울리게 잘 들어갔네요.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브랜드 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튀는 컬러로 데칼이 적용되기 마련인데 이 예거의 사라토가는 너무 은은한 컬러 조합으로 들어가서 또 굉장히 고급스럽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광의 휠 컬러와 그리고 클래식 스타일의 이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서 더욱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막 무지성으로 찬양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느끼실 텐데 무광 블랙 컬러 진짜 고급스럽게 잘 나왔죠. 실물로 보시면 조금 더 멋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 컬러는 펄이 들어간 펄 화이트거든요. 이게 영상으로 잘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단색이나 또는 뭐 무광 화이트보다 훨씬 더 고급 도장이 적용되어서 도장에 상당히 신경 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크 크롬 컬러는 티탄 컬러 또는 뭐 회색 같은 컬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들을 제가 다 봤고 어떤 컬러 자전거로 시승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는 다크 크롬 컬러가 가장 예뻐 보여서 이 제품으로 시승을 했는데요. 무난한 화이트나 또 블랙이 아닌 조금 독특한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라토가 제품들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컬러나 도장 상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뭐 많은 제품들을 리뷰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보는 눈이 조금 더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도장 상태나 품질은 이 가격대 제품들 중에서는 아주 상급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장점이 바로 스루 엑셀이 적용되었다는 점인데요.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린 입문용 로드 자전거 중에서 아직도 QR 레버 방식으로 휠을 장착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 디스크 브레이크 시대에는 QR 방식 자전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양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QR 방식은 5mm 정도 되는 얇은 QR을 포크나 프레임의 홈에 끼워서 바퀴를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전거에 직접 이렇게 직결, 나사로 결착이 되는 스루 엑셀 방식에 비해서
강성이나 뒤틀림에 현저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QR 방식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세게 잠궈도 미세하게 이렇게 휠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좀 세팅을 해야 되는 디스크 브레이크 자전거에는 사실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전 프레임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 QR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 사라토가 1은 입문급 로드 자전거임에도 수르엑셀 방식을 적용해서 강성을 높이고 디스크 브레이크에 완벽 대응하는 자전거라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기어비가 1대1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 크랭크 체인링이 50에 34T, 그리고 뒤쪽 스프라켓은 11에 34T가 적용이 되어서 가장 낮은 기어비가 앞에 34, 뒤에 34 이렇게 하면 1대1 기어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요거 초보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사실 입문급 로드 자전거 중에서 이 1대1 기어비를 갖춘 자전거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자전거를 구입해서 그냥 집 앞에만 나가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언덕 하나쯤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자전거에 이제 입문한 초보분들일수록 다리의 근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언덕을 올라가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지금 아직도 기어가 있어. 확실히 이게 1대1 기업이라는 거는 뭐 동네 다니는 거 정도는 뭐 당연히 문제 없고요. 그리고 뭐 남산, 북악 이런 데 다니더라도 1대1 기업이면 그냥 여유로운 기업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이제 입문자분들을 위한 자전거에는 이 기업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1대1 기업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어필은 아주 여유롭습니다. 이 쉽지 않은 언덕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쉽게 올라가려면 충분한 기어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초보일수록 1대1 기어비를 가진 자전거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사실 평지는 누구나 다 가죠. 뭐 속도를 뭐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내려서 뭐 끌방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누구나 다 평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덕은 기어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내려서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초보분들은 그게 더 심하죠. 아무튼 첫 자전거를 구입하는 초보분들이 요 기어비까지 신경 써서 구입하기는 좀 힘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보분들일수록 이 1대1 기어비를 가진 자전거를 무조건 추천드리고, 이 사라토가 1이 바로 1대1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죠. 바로 예거 자전거는 삼천리의 모 회사인 GL엔코에서 제작하는 순수 국내 브랜드의 자전거라는 점이죠. 이 국내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제품을 뭐 박스로 받아서 포장 뜯고 내가 세팅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죠. 왜냐하면 전국에 400여 개 정도 되는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가까운 대리점에서 주문을 하고 매장에 가서 세팅이 된 상태로 그대로 자전거를 받아서 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초보 입장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도 와, 이거 고장 아니야? 하는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밖에서 타는 물건이기 때문에 타다 보면 조금씩 세팅이 틀어지면서 뭐 잡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 가까운 곳에 있는 내가 구입한 그 매장에 달려갈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초보분들께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이게 자전거를 오래 타고 또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매장에서 사든 아니면 몇만 원 싸게 인터넷으로 사든 큰 상관없겠지만, 초보분들은 인터넷으로 구입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좀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인이 자전거 입문한다고 하면 무조건 첫 자전거는 그냥 집 가까운 매장에서 구입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뭔가 간단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나마 편하게 들고 갈 샵이 있다는 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진짜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집 앞 대리점에서 구입하면 좋은 점이 있다는 걸 대부분 아시는데도 아무래도 국내 브랜드 제품들이 온라인 전용 상품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걸 알면서도 구입하기 망설이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예거 사라토가 시리즈는 꽤 가성비 있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예거의 사라토가 1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에어로 프레임에 일체형 핸들바, 풀 인터널 케이블에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달고 구동계는 시마노 클라리스 16단 적용, 거기에 알로이 이중림에 시마노 정품 허브가 장착된 휠셋을 달고 가격이 99만 원이거든요. 이 정도 사양에 이 정도 외관을 가진 국내 브랜드의 제품을 정식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면 꽤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제가 시승을 해보면서 처음 타본 느낌을 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뭐 가뿐하게 잘 나가네. 오히려 드롭바 잡으면 더 편하네. 역시 입문용 자전거에 맞게 앞쪽 스택이 높아서 드롭바를 잡아도 자세가 상당히 편했고요. 그것보다 놀란 점은 생각보다 잘 나가서 꽤 놀랐습니다. 처음 딱 탔는데 승차감도 괜찮고 느낌이 상당히 가볍게 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와, 생각보다 왜 이렇게 잘 나가?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돌아야지 하고 나갔는데 대박. 생각보다 속도가 잘 붙어서 꽤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옆에 속도계 보이시죠? 와, 아무리 제가 뭐 시승이니까 조금 더 세게 탄다고 하더라도 이런 속도가 이렇게 가볍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와, 잘 나가네. 처음 타고 달려본 소감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초급 모임 정도는 타고 나가도 되겠다 싶은 수준의 달리기 성능이었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 나가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순화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생각보다 잘 나간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게도 묵직하게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야, 이거 달리기 힘들겠는데 요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막상 타서 페달링을 굴리면 생각보다 가볍게 굴러갑니다. 이 핸들바라든가 이런 거는 스택이 높아서 자세는 확실히 편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처음 로드 자전거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게 나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좀 편한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출시가 되고 이 제품도 그렇습니다. 페달링은 생각보다 가벼워. 자, 그리고 구동계는 시마노 클라리스 8단이 달려 있는데요. 지금 제가 뭐 계속 변속해보고 있는데 변속은 정말 착착 떨어지면서 아주 잘 들어갑니다. 기어 변속을 가지고 불만이 있으실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요. 자, 어필 한번 해볼게요. 오. 확실히 지금 아직도 기어가 있어. 확실히 이게 1대1 기업이라는 거는 뭐 동네 다니는 거 정도는 뭐 당연히 문제 없고요. 그리고 뭐 남산, 북악 이런 데 다니더라도 1대1 기업이면 그냥 여유로운 기업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이제 입문자분들을 위한 자전거에는 이 기업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1대1 기업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어필은 아주 여유롭습니다. 저는 이제 시승을 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브레이크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시마노의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많이 사용을 안 해보고 유압을 주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어필 올라왔다가 내리막을 내려가니까 브레이크 성능을 한번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실 제가 지금 모른 척 하는 거지 계속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거든요. 오케이. 굿. 자,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긴 했지만 제동력은 충분합니다. 제동력은 충분한 수준이고요. 뭐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불편하다든지 이런 불만은 당연히 없으실 거고요. 다만 뭐가 있냐, 유압 브레이크 대비해서 조금 더 힘있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내가 브레이크를 이렇게 딱 잡으면 어떤 지점에서 딱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세게 잡아도 더 이상 압축이 되지 않는 지점이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세게 잡으면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듣는 그 지점이 있는데, 케이블로 된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딱 걸려도 그 다음에 케이블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이 조금 늘어나면서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대비해서 이렇게 딱 걸리다가 조금 더 들어가야 브레이크가 잡히기 때문에 힘을 조금 더 들여서 조금 더 세게 잡아야 브레이크가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아마 이제 이 자전거를 첫 자전거로 타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못 느끼실 것 같고요. 브레이크는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주 충분히 잘 듣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대비해서 그런 특성이 좀 있다, 조금 더 세게 잡아주면 조금 더 잘 듣는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상당한 지금 어필이거든요. 그런데 기어비가 정말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살랑살랑하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시승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을 총평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로드 자전거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타기에는 충분한 달리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 30km 정도로 앞에서 쭉 가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자전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유로운 기어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형이든 지형을 가르지 않고 라이딩을 하기에 충분한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되게 지금 가뿐하게 잘 굴러가거든요. 이 느낌을 제가 좀 약장사 같으니까 세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처음 탔을 때부터 느끼는 건데 지금도 그렇고 되게 가뿐히 잘 굴러갑니다. 아무튼 모든 부품 구성이 시마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하고 잘 굴러가고 좀 기본에 충실한 그런 자전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 예쁘고 잘 나가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 가면 생각보다 가속 능력이 괜찮습니다. (30)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진짜 큰 무리 없이 속도가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와, 38이야. 대박. 이 정도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죠? 그렇지. 브레이크 뭐 전혀 문제없이 잘 듣습니다. 지금 처음에 좀 탔을 때는 이상했는데 이제 이 자전거 조금 타고 몇 바퀴 돌아보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무게를 한번 재봤고요. 이 제품은 M 사이즈입니다. M 사이즈 기준으로 11.9kg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예거의 26년 신제품 사라토가 1 시마노 클라리스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국내 브랜드의 100만원 이하 입문용 로드 자전거를 찾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